2014년 4월 16일, 그날은 봄이었고 바다는 잔잔했습니다. 하지만 그 잔잔한 바다는 304명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바로 세월호 참사죠. 제가 지금 세월호를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바다 한가운데서 일어난 참사의 기록을 읽기 위함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비급 위에 기어오른 어른들의 추악한 그림자입니다. 세월호는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정치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사건이었고, 아이들의 죽음을 애도의 언어로 품은 것이 아니라 권력과 이익을 위한 계산의 도구로 전락하는 과정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수많은 국민들이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거리마다 노란 리본이 걸렸고 사람들은 단순한 추모를 넘어 진실을 요구하며 광장으로 나오기 시작했죠. 당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위의 불씨는 최순실 게이트였지만 그 밑바탕엔 세월호 참사가 남긴 분노가 함께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촛불의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많은 사람들이 촛불 집회를 하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위를 벌였습니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이 됐죠. 그런데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자마자 문재인은 세월호 분향소가 있는 팽목항으로 가서 방명록에 미안하고 고맙다 라는 글을 남기게 됩니다. 어떤 게 그토록 고마웠을까요? 세월호를 이용하여 박근혜를 탄핵시키고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고마웠던 걸까요?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후부터 문재인이 대통령 되기까지 대선 기간 내내 세월호를 적극 인용하였고 유세 현장마다 노란 리본을 착용했습니다. 민주당은 세월호 사건을 계속해서 언급하며 진상규명을 끝까지 하겠다고 유가족들과 약속을 했었습니다. 세월호를 단순한 참사가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무능의 상징으로 만들어버렸고 국민을 버린 정부라고 낙인을 찍어버린 거죠. 그렇게 문재인은 국민과 함께 오는 정치인 이미지를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월호 진상규명은 정권 교체가 있어야만 제대로 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에선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 내가 정권을 잡아야 진실을 밝힐 수 있다 말하며 국민들에게 자신을 뽑아달라고 호소했던 겁니다. 문재인은 임기 초기엔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며 세월호를 진상규명하겠다 했지만 몇 년 동안 뚜렷한 성과는 없었습니다. 게다가 문재인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세월호의 문제를 박근혜 정부를 겨냥했고 무능하다고 비판하며 박근혜를 끌어내렸는데 국민통합이란 이유로 박근혜를 특별사면해준 거죠. 유가족 입장에선 이것은 배신이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박근혜 정부에 묻겠다던 그 약속, 정권을 바꿔야 진실을 밝힐 수 있다던 그 외침은 오롯이 대통령이 되기 위한 정치적 인용으로밖에 보이지 않게 된 거죠. 지금까지 민주당의 행보를 보면 세월호뿐만 아니라 이런 사건 사고를 정치적으로 굉장히 인용을 많이 해왔습니다. 또 다른 대통령을 만들게 해준 이태원 참사,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고 진상규명하겠다던 그 모습들은 전부 다 가짜였습니다. 제가 가짜라고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야당일 땐 울면서 마음을 헤아리고 진상규명하겠다 말하며 하나의 사건으로 여당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했습니다. 무능한 정부의 끝판왕을 만들어 놓고 정작 본인들이 정권을 잡았을 땐 흐지부지해지면서 성과는 아예 없었죠. 오히려 지난 정부와 현장에서 최선을 다했던 공무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세우고 감찰 조사를 하며 2차 가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진상규명이라는 악마의 탈을 쓴 채 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거죠. 세월호도 이태원도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갑작스러운 사고를 정치적으로 인용하며 또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국민의 눈물을 권력의 계산서 위에 올려놨습니다. 진상규명이라는 허울 좋은 탈을 뒤집어 쓴 채 지금 이 순간에도 그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애도의 언어를 권력의 언어로 바꿔버린 자들, 이것이야말로 가장 추악한 정치의 민낯 아닐까요? 이상 붉은 악마 뉴스였습니다.